저는 토이스토리 4편을 보고 나서 솔직히 꽤 실망을 했거든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토이스토리는 3편에서 완벽하게 끝났다. 4편은 없는 셈 친다. 이런 말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편 제작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딱히 기대를 할 게 없었어요. 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더 짜낼 게 남았다고 저러나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는 게 1995년 1편부터 지금까지 쭉 챙겨온 나름의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의리 하나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극장문을 나서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픽사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생각해보면 1편부터 3편까지 장난감들의 영원한 친구 앤디에게 완벽한 3부작이 있었잖아요. 그걸 떠올려보면은 이제는 보니의 차례가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마침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거장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보니의 이야기도 앤디처럼 하나의 멋진 3부작으로 완성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밝혔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번 5편이 왜 만들어졌어야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장난감들이 스마트 기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는 거대한 서막이자 우디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리더 서사를 다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 징검다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장난감들이 마주한 위기가 지금 우리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전작인 4편에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우디와 헤어진 보니가 이제 8살이 되었는데 문제는 주변 또래 아이들이 전부 태블릿에 빠져 있어서 장난감은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요즘 현실이랑 진짜 소름 돋게 똑같죠. 결국 보니도 릴리패드라는 개구리 모양의 어린이용 태블릿을 선물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의 최대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새로 나온 멋진 장난감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으로 무장해서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자극을 던져주는 스마트 기기 전체가 거대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난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놀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실존적 공포와 마주하게 된 거죠. 1편이 처음 개봉했던 1995년에 앤디 또래였던 관객들이 이제 30, 40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아이들 손을 잡고 극장에 왔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보면서 늘 감동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장난감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겹치기 때문이잖아요. 이번 5편에서 스마트 기기 앞에서 느끼는 장난감들의 불안 역시 지금의 부모들의 마음이랑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토이스토리라는 시리즈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감정선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독이 참 영리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스마트 기기를 무조건 쳐부숴야 할 나쁜 악당으로만 몰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픽사 자체도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지금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회사인데 이제 와서 아날로그 장난감이 최고고 디지털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모순적이긴 하죠. 뻔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자면은 스마트 기기는 나쁜 거니까 당장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교훈을 주면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얄팍한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마트 기기인 릴리패드도 결국 본인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우디나 제시 같은 장난감들이랑 똑같거든요. 단지 그 방식이 다를 뿐이죠. 게다가 이 영화가 시의성을 잘 반영했다라고 느낀 게 극중에서 단체 채팅방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가 친구들 파티에 자기 장난감을 신나서 가져갔다가 다른 애들한테 비웃음을 사고 겉도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릴리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애초에 또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죠. 스마트 기기가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일종의 입장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비하고 같이 온라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친구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 사이의 따돌림이 학교 교실이나 뭐 놀이터에서 끝났다면은 요즘은 집에 돌아와서도 단톡방 속에서 그 지옥이 계속되는 시대잖아요. 보니가 스마트 기기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친구들이랑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저 애들 폰 좀 끄게 하라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서로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더라고요. 온라인 세상에서 수백 명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정작 마음은 외로울 수 있는 거니까
일일까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기계 화면이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인간관계까지 대신하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메시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서사 속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5편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바로 캐릭터들의 비중 변화인데요. 4편 마지막에 우디가 제시에게 보안관 배지를 넘겨주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에서는 보니의 방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제시가 그걸 이끌어갑니다. 근데 저는 간간히 등장하는 우디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찡했는데요. 이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색이 군데군데 벗겨져서 마치 머리가 좀 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솜이 뭉쳐서 배가 불룩하게 나온 그런 체형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웃었는데 이게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장난감은 원래 나이를 안 먹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은 존재인데 픽사가 이번에 우디의 몸에다가 시각적으로 세월을 새겨 넣은 거예요. 스크린 속 우디를 보면서 쟤도 이제 늙었네 하는 그 순간 사실 관객들은 나 자신의 지나간 세월을 거울처럼 마주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캐릭터와 관객이 긴 세월 동안 함께 나이 먹어왔다는 것을 구구절절한 대사 없이 이런 디테일로 설명해버리는 연출을 보면서 역시 픽사는 픽사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여운을 남겼던 것은 제시와 제시의 옛 주인인 에밀리의 서사입니다. 원래 초기 각본 단계에서는 옛 주인인 에밀리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제시와 직접 재회하는 엔딩이 유력했다라고 하는데요. 손주에게 내 인생 가장 소중했던 인형이라며 제시를 소개해주는 그야말로 눈물 치트키 같은 장면인 거죠. 관련 컨셉 아트까지 실제로 제작이 되었다는데 제작진은 고심 끝에 너무 뻔한 팬 서비스 대신에 캐릭터의 성장을 선택하며 이 장면을 통째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대신 어른이 된 에밀리가 남긴 타임캡슐 그리고 딸의 이름을 제시라고 지었다라는 흔적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와,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 벌어졌다라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해내는 설정이 훨씬 더 여운을 주더라고요. 예전에 제시가 장난감은 자기를 사랑해준 주인을 영원히 잊지 못하지만 주인은 어른이 되면서 결국 장난감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에밀리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어릴 적 제시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결국 자기 딸아이의 이름이 되어서 평생 남게 된 거죠. 이 어른이 되면은 예전처럼 인형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 장난감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 따뜻한 정서는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어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시는 에밀리에게 한번 버려진 경험이 있는 트라우마를 가진 장난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가 릴리패드에 빠져들 때 그 상처가 또 반복될까봐 훨씬 더 두려워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굳이 제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장난감이 디지털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버텨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완벽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 오리지널 장난감 친구들의 분량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없어요. 렉스나 햄, 포테이토 헤드 같은 감초 친구들이 진짜 영화 내내 창고 구석에 처박혀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우디, 제시, 버즈 이 핵심 3인방 말고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서 이 친구들에게 애정을 가져왔던 분들이라면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메인 주제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5편으로 시리즈를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아까 극찬에 썼던 제시랑 에밀리 장면만 해도 사연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무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완성되는 순간인데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훈훈한 장면 정도로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토이스토리 5는 장난감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슬퍼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시대가 정신없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방식이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형태가 변해도 누군가와 교감하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는 그 시간은 여전히 어쩌면 모든 것이 파편화된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장난감과 함께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던 우리 모두에 대한 영화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혹시 저처럼 4편을 보시고 실망해서 마음이 떠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5편은 속는셈 치고 꼭 한번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매일 자녀들의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문제로 아이랑 싸우시던 부모님들께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랜 세월 동안 토이스토리라는 세계관을 함께 걸어온 관객들에게 픽사가 아주 정성스럽게 쓴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른자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편하게 감상 남겨주시면은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